중동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를 미국의 LNG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한국도 상당히 이제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원유가 중동 의존도를 낮출, 아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원유 정제 시설 같은 부분들이 한국이 아마 북미산에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생각 외로 에너지 시장 의존도가 북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AI라는 것이 확장된 두뇌를 더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확장된 두뇌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시도하기는 조금 난해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확장된 두뇌 현실화 문제를 오늘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준비라는 것이 만남인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독일 IT 기업으로 성공하신 분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아 가지고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찍 오셔서 자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제부터 여러분 이제 지리한 협상이 이렇게 계속될 건데, 이제 2달 정도 협상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미국하고 이란 회담은 비중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막 제네바에서 2차 미국 이란 그런 핵 협상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일보의 뭐 일면 톱기사가 JD 밴스 무박 2일 18시간 협상, 이란이 세계 그런 원자력 기구의 핵사찰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특파원이나 국제 담당 기자들이 외신을 그냥 받아 가지고 바로 쓸 겁니다. 이런 기사만 보면은 뭐가 좀 잘 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란과 회담 마친 뒤에 언론에 밝히다, 핵 프로그램 종식 첫걸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근사하게 일들이 추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JD 밴스 부통령이 될 것 같아요. JD 밴스 부통령이 평소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이번 이란 협상을 둘러싸고 이견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2차 이란 협상 문제를 이스라엘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각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정치인들이 하는 조금 뻥튀기 이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란의 이스라엘의 이제 아미트 세갈 기자, N22의 정치 담당 그런 기자를 보면은 아미트 세갈 기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가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타임라인을 한번 추적해 보게 되면은 JD 밴스 부통령이 제네바 미국 이란 협상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이란 측이 미국을 모욕하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한다. 18시간 협상 끝에 미국은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고 분석한다. 이스라엘 측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베트, 이스라엘의 3대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죠. 10월 7일 사건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에일랏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더 갖춰야 된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이제 사임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대통령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시리아가 싸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위 정치인은 레바논 주둔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들의 보고에 대해서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해서 행동 제한이 없다. 사단장 승인이 불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군지휘부에 명확히 전달해서 군지휘부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21시간 전에는 이란 협상단 트럼프의 위협에 항의하며 협상장을 이탈하다 22시간 전에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이스라엘의 행동 자유를 가진 휴전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위반은 무력으로 대응해야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장 정직한 판단은 이스라엘 측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벤스 부통령은 본인이 회담을 맡았으니까 뭐 핵 사찰을 이란 측이 수용했다 뭐 이렇게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제네바 2차 협상 궁극적으로 포인트를 내서 성과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제2차 제네바 회담 결국 무의미했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벤스 부통령 파키스탄 총리 이게 아마 카타르 총리나 뭐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아미트 세갈 기자의 일일 보고서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거기를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아미트 세갈 기자는 제2차 미국 이란 제네바 협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란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였고 미국은 실질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측 평가입니다. 이란 대표단은 트럼프의 위협에 항의하며 회담장을 떠났지만 레바논 문제와 경제적 안보, 제재 완화, 동결자산 해제에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레바논을 교란수단으로 활용해서 핵 양고 없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이란의 승리에 가깝고 미국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아미트 세갈 기자의 일정시의 보고서, 일정시의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핵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는 전혀 없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란 측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JD 펜스 부통령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양측의 문서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60일 로드맵도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은 이란의 전략적 승리에 가깝고 미국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은 여러분 이렇게 서구 언론들의 그냥 내용을 그대로 기자들이 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벤스 뭐 무박 10일 2일 18시간 협상 뭔가 큰 거를 여러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얻은 것은 없고 미국이 상당 부분 수시에 몰린 그런 회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이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JD 펜스 부통령이 될 겁니다. JD 펜스 부통령이 대권 고지에서 어마어마한 악재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되면은 그걸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럼 반사적으로 국무장관이
이득을 본 거죠. 자, 이 반이스라엘의 메아리. 여러분 오늘은 딱 세 토픽만 다루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 이란 회담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지겨운 감도 있지만 그래도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시작 전후에서는 조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오늘 톱 뉴스는 앨런 그리스핀이 100세까지 살았네요. 술을 다 했네요. 미 연준의 최장수 의장 사망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당내 반발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 톱 뉴스가 우리로 치면 사슬이죠. 편집위원회 이란과 트럼프 이스라엘을 먼저 비난하다. 사슬 무기명 사슬입니다. 사슬 우리도 조선일보가 사슬을 대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명 사슬을 도널드 트럼프와 JD 벤스는 반이스라엘 좌파 목소리를 동조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기성 언론이지만 이번 협상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란과 트럼프가 먼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불리한 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유대인 국가를 속죄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다소 여러분들 비판적인 그런 사설이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의미에서 액면 그대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란과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먼저 비난하다. 트럼프는 자신의 불리한 딜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사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란과 트럼프 이스라엘을 먼저 비난하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 의견이기 때문에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미국의 대체로 기성 언론들이 이런 견해를 갖고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60일 휴전 호르무즈 재개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비난하고 있다.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스라엘 정부는 협정의 이란 압박을 너무 일찍 완화하고 핵 문제를 미해결로 남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뭐 이게 거구라고 했지만 거구는 옳지 않은 표현이고 이스라엘에서 우파를 비롯해서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너무 일찍 완화한 것 같다. 이스라엘적 반응인 겁니다. 그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루는 겁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이 같은 이스라엘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군수 장비 무기가 미국산인 것을 강조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점을 통한 평화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약한 평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월스트리트의 경고입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관계 긴장이 고조되며 중동 정책 분열이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대표적 좌파 매체는 아니고 중도 매체인 거죠. 대표적 좌파 매체는 뉴욕타임스고 그리고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사설은 뭐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틀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 기성 미디어의 의견을 정리하지는 않지만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와 같은 견해 지적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용을 하니까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나쁜 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한다. 이스라엘이 자위권 차원에서 여러분들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60일 동안 MOU는 미국 측도 별로 기대 안 할 겁니다. 이란 측은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뭐 한 번 정도 더 하게 되면 중간선거는 넘길 수가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유가 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일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상이 지속이 돼야 되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금 자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약함을 통한 평화란 것이 구현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전에 여러분들 두세 차례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전쟁은 특정 국가가 자신들의 의도와 계획을 상대방에게 강제하게 한 최후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협상에 실패했는데 이번 60일 동안 협상에 성공할 거다 그런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조를 지금 정리해서 견해를 피력한 것이고 이거는 미국의 되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나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는 유대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어떻든 협상을 타결해야 되니까 타결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이란 협정에 충격을 받았다.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죠? 예. 사실이고 약함을 통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정부의 극우 구성원들이 미국 협정을 비판해왔다. 이스라엘 정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 국민들이 미국 협정을 비판하는 거죠. 극우가 아니고 여기서 극우란 용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있는 김영 칼럼 알리시아 핀리 이분은 아마 고정글을 계속 쓰시는 분이 모양입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와 JD 벤스가 반 이스라엘 좌파를 메아리치다. 예, 그건 조금 과한 이야기인데 어떻든 간에 정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트럼프와 벤스가 반 이스라엘 좌파의 주장을 메아리치면서 JD 벤스는 터크 칼슨의 지지를 위한 2028년 대선 포석으로 보인다. 뭐 이거는 좀 가장된 이야기고 이거는 뭐 부통령이 보수 농객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칼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 그렇게 제가 소개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기자가 글을 잘못 쓴 것이고 JD 벤스는 본인 생각도 그렇고 협상파고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자리니까 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협상을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은 포장할 수 없는 거 세상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선전선동해 가지고 사실을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덮을 수가 없고 이번에 이제 협상은 결국은 중간 선거가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관리라든지 주가 관리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강제 개방보다는 유화책을 선택한 거죠. 대통령이 선택했으니까 뭐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이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스란 분은 아주 성실하게 이 뉴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면에 실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 양반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추적해보고 그러면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담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핵사찰단이 농축시설을 점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뭐 이란 측에서 이런 것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즉시 이란 측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이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사찰단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곧바로 이란 측이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은 이란을 동의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허용하는 거죠. 8월까지. 이제 그게 허용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사찰단을 받아들이기를 이란 측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C14 매체는 지난주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바히디가 게임을 하고 돈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믿으십시오. 타스 통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은 핵사찰단이 사찰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미국 측이 대국민용으로 여러분 필요하니까 뭔가 뭐를 얻어야 그다음에 줬다는 게 얼굴을 세울 수 있으니까 벤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미국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막아내는 핵 모성 정책과 농축 핵물질 저장 위치에 대한 미국의 정보 부족입니다. 국제원자력 사찰단의 이란 입국은 합의 내용에 위반되며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발표입니다. 혁명수비대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타스 통신의 발표인 거죠. 줄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벤스 부통령이 상당히 이번에 잃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선 가도에서 상당한 그런 마이너스를 기록한 그런 사건인 것 같다. 그러나 뭐 벤스 부통령이 어찌할 수 없는 거지. 부통령 자리에서는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비카 클라인 이스라엘 매체입니다. 편집장에 반드시 읽어야 될 걸. 그게 타임라인에 올라온 겁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적인 이란과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테이블에 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테헤란에 넘겨줬습니다. 이번 딜은 우리 군인들이 아직 죽어가는 국경에서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인, 이란인, 파키스탄인이 이번 주에 함께 스위스에서 주리에서 앉아서 남부 레바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곳은 우리 북부 우리의 국경이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곳입니다. 헤즈볼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로 이스라엘 분위기인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분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대충 이제 이런 분위기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란의 돈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돈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협정은 성과 기반이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금까지 준 것은 지난 47년 동안 했던 약속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수십억 달러 대가로 또 하나의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어젯밤 스위스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생산, 공급, 판매를 허용하는 일반 라이선스를 발행했습니다. 제재를 해제한 거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JD 펜스 부통령이 뭔가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얻은 게 핵 사찰단이 사찰하도록 허용을 받았다는 건데 그거를 이란 측에서는 다 거부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좀 지겹고 조금 기분이 연찮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보면은 사실을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라도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이런 조잡한 메커니즘에 넘겨주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커니즘에서 뭐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북부 전체가 공격을 받고 피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곳을 이란과 카타르에게 통제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이.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란에 항복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스라엘 분위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분위기를 왜 알아야 되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그들이 내리든 간에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북부 주민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한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20%가 피난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20%가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지금 피난 상태인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일요일에 트럼프를 2023년에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도 만났고 비유대인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이라 한 거래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가스 가격 때문에 중간선거를 질 거다고 했지만 이 수치스러운 거래 때문입니다. 2023년 승리를 가져다 준 연합은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이걸 모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 알겠죠. 뭐. 알지만 이제 결국은 중간선거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전쟁을 소강 상태로 끌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란 스위스 회담 이후에 미국의 공식 성명과 상반되는 입장 표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산하 타스 통신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입국은 합의 내용이 위반되며 중대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우리는 제대로 행동할 테니 우리를 믿어달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합니다. 스위스의 성공적인 회담을 거쳐 60일간의 임시 승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대표 보수 농객 가운데 한 사람인 휴 휴이트는 이번에 이제 협상 진행을 보고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그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란은 늘 그렇듯이 거짓말을 하고 시간을 끌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할 겁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임박했다 같은 선언은 없었으니까 양해각서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중간 선거까지 여러분들 전쟁을 치르지 않고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대해 대단히 날카로운 그런 평가를 아끼지 않았던 휴 슈이터 미국의 대표 보수 농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의 각서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중간 선거까지는 전쟁이 없을 테니까 뭐 그걸 위안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여러분들 그냥 때려가지고 해결했으면 좋을 건데 미국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니까 유가 관리, 주가 관리, 중간 선거 대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나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모든 보도가 뭐 이스라엘의 등을 돌렸다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거나 아니면 그냥 지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입장도 소개하지만 방송의 큰 이 테마가 사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do right thing 옳은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뭐 한국 사람들에게 그냥 이스라엘이 양보해 가지고 뭡니까 그냥 조용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이 워낙 악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데가 여러분 이스라엘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뒤죽박죽. 세상이 진짜 악합니다. 이거 보면서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해외 문제로 가면 좀 나을까 이렇게 했는데 해외도 선악 개념이 많이 무너진 사회 같아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문제를 다루다가 해외 문제를 다루면 조금 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전체가 다 악입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뿐만 아니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유일하게 남은 데가 이스라엘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여러분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모세 오경 위에 인생을 구축하기 때문에 선악 개념이 좀 남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의 X를 발문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로 출중하지만 세상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치라고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선전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실망스럽습니다. 일론 머스크 실망스러울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믿습니다. 누군가 CNN을 믿는다면 그들은 TV에서 말했다고 그가 나치라고 할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그런 공격, 나치 세력이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선전선동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선전선동은 잘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선전선동의 대상이 보통 사람들이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편한 쪽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성행하지 않고 우파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선전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실망스럽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때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홀가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들어놓는데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존 미디어가 계속 반복하며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아더 맥워트라는 분이 쓴 글인데 사회주의자에게 물어볼 가장 간단한 질문은
자신의 돈을 지지하는 운동에 얼마나 기부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돌아온다면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깊은 심리적 수준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세금과 타인의 돈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기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기부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자원을 법과 제도와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뭐 미국은 여름 좀 다행인 게 50개 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일리노이주나 이런 것처럼 그런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 전부 다 국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강제하면은 줄을 떠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아스 맥워스는 이런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분인데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다. 위키피디아 여러분들 공동 창업자도 본인이 생각이 다른 주장을 펼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창업한 그런 위키피디아의 접속 권한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랠리 쌩어라는 분입니다. 위키피디아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저는 제가 창업한 위키피디아로부터 무기한 차단당했습니다. 채널을 없애버린 거죠. 접근할 수 없도록. 그들은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절차도 없고 판사도 없고 배심원도 없고 법 해석도 없고 모두가 자기들끼리 뽑은 정화하는 사람들이 차단당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랍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이름 소득원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플랫폼에 차단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닌 겁니다.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립자가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면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진짜 악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소득원을 없애버리거나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거해버리거나 어마어마한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악한 거죠. 인간이 원래 본성이 악질적인 것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본인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박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사람이 30년 때렸더군요. 30년. 야, 그 뭐 대단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코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레빗 홀이라는 이런 채널에서 가장 간단한 과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004년부터 기원 후 2020년까지 남자와 여장, 남성과 여성이란 두 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 성이 7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지금은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에 다시 남성과 여성 두 개로 정립이 됐습니다. 73개가 맞는지는 제가 팩트를 안 해봤는데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의 개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딱 두 개만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남부 국경을 지켜준 거하고 두 번째는 교실 안에서 여러분들 여자 보고 남자 되라고 권하지 않고 남자가 여러분 여자 되라고 권하지 않는 두 가지만 들더라도 여러분들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하고 여러분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성이 73개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 정체성이 어마어마하게 문란해졌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여러분들 아이들 함께 여러분들 그런 걸 조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거를 여러분 다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포스팅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래 들어서 이런 언론사들이 많은 주제를 백인 우월주의와 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백인들의 식민 역사를 부끄럽게 하게 하고 미디어가 좌파가 협력해서 백인 우월주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성 미디어는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고 정오를 만들어야 했고 분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10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은 국민의 적입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지면을 허용해 가지고 백인들을 질타하는 그런 여러분들 뉴스를 쏟아낸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거죠. 언론사 거짓말을 만들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미국의 콜럼버스 상도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에 여러분들 영웅들도 이런 동상을 허물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이렇게 여러분들 허물어뜨린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명문 대학들이 좌파의 온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분은 일론 머스크는 아니고 아질 도타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한 분이 블리바이르 포감 일론 머스크가 항상 보고 그를 포스팅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곡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언론에서 백인 우월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빈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것은 실제 인종차별 증가가 아니라 개념 확장에 해당합니다. 미디어와 정치의 엘리트는 인터넷과 반대 세력으로 인해 서사 통제력을 잃어버리자 단순하고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적을 만들어 두려움과 억압을 정당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이민을 비판하거나 국경 수호를 주장하거나 유럽 문화의 자부심을 주장하는까지 모두 백인 우월주의로 몰아가 검열과 처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분열과 지배를 위한 서사로 백인 집단의식을 죄책감으로 묶어 엘리트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를 전부 다 뭡니까? 악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상대주의라든지 기성 언론들이 주도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한국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전선동은 항상 쉽게 이기니까. 선전선동은 쉽게 이기고 문화전쟁에서 지면은 그러면은 그다음에 체제도 많이 변질이 되는 거죠. 문화전쟁에서 지면은.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선악이 밥 먹여주냐 정의와 부정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자, 여기 이제 오늘 미국의 의존도가 우연히 여러분들 보니까 수입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네요. 아, 그래서 미국이 호르무즈 강제 개방을 시도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비용을 다 미국이 제공해야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 개방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젤란 퀘스트라는 분이 이름 오늘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물리적 AI를 뜻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식적인 석상에서 대체로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그렇게 하면은 다리를 갖고 있는 AI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안에는 어마어마한 부품이나 소재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액추에이터, 베어링, 센서, 배터리, 칩, 소프트웨어, 공장 데이터, 유지 보수, 피지컬 AI라는 표현 안에 대단히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고 구성 요소 가운데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인간형 로봇을 단순히 AI를 몸에 붙인 것으로 보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된 겁니다.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유지 보수 등 수많은 기술이 복잡하게 쌓인 시스템이고 눈에 보이는 로봇 본체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총 비용 가운데 AI하고 관련된 비용은 23%밖에 안 되네요. 23%. 그다음에 구동장치가 55%.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운동 관절과 관련된 부분이 55%. 이게 현대모비스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실제로 AI 학습이나 OS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은 23%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에 카메라, 센서 이런 거 15%.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 냉각이 7%. 아마 여기에 아마 수백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 AI 정도가 아니고 그냥 AI는 전체 비용 가운데 23%밖에 차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가장 비싼 부분이 운동 시스템하고 관련된 부분이네요. 관절 움직임, 모터, 구조물, 베어링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네요. 자, 그 이제 오늘 여러분 다루고 싶은 것은 생각 외로 미국 LNG 의존도가 굉장히 높네요. 유럽이 사용하는 LNG의 58.4%를 미국에 수입하네요. 그전에는 주로 러시아에 수입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에너지 시장이 대단히 크게 바뀌었네요. 크게. 오늘 여기에 한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유럽은 이제 미국의 LNG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LNG는 유럽에서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에 수입했을 겁니다. 2025년에는 유럽 LNG 수입의 58.4%가 미국산입니다. 2026년 1분기에는 63%까지 상승했습니다. 큰 변화죠. 거의 한 자리 숫자에서 7년 만에 58.4%, 지금은 63%인 겁니다. 에너지 지도가 8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독일 LNG 가운데 92.4%가 미국산입니다. 그리스의 90%, 핀란드의 85.5%, 네덜란드 75.8%, 영국의 75.6%. 이번에 영국 총리가 물러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니까 영국 총리가 사임하게 된 큰 배경은 첫 번째 국경 통제 실패,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관리 실패. 그래서 영국한테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해를 개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여러분들 LNG를 수입하는 거라는데 정반대인 겁니다. 많은 부분을 여러분 어디에 수입하는 겁니까? 미국에 수입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의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를
미국 LNG 1,500억 입방미터로 대체함이 시작됐고 다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카타르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이 다시 미국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네요. 에너지 시장의 중심축이 북미로, 그러니까 캐나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중동 중심의 에너지 시장이 아니고 북미 대륙 중심의 에너지 시장이 여러분들 개설이 되는 겁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한국도 여러분들 이번에 조사하면서 높네요. 미국 LNG 의존도가 한국도 30에 35%입니다. 중동 LNG 의존도가 20에 25%니까 한국도 근래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대미 수출 흑자가 많으니까 미국 LNG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대체하는 게 좋겠죠. 거기는 뭐 끊는다 이런 위협은 없을 테니까. 그지? 일본도 미국 LNG 의존도가 25에 30% 정도네요. 호주가 또 LNG를 많이 수출하는 모양이네요. 중동 의존도가 10에 15%밖에 안 되네요. 아주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네요.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LNG 공급국 1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카타르 의존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미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네요. 무역 마찰도 줄일 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원유 중동 의존도가 7% 미만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다 된 거죠. 원유 북미 의존도가 거의 없습니다. LNG 중동 의존도도 거의 제로인 겁니다. 미국은 강대국 가운데서 에너지 자립이 완료가 된 나라인 겁니다. 호르무즈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강제 개방을 하려면은 무력을 동원하고 사상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쟁 비용을 국가들 다른 나라들이 대라는 거죠. 그렇게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영향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미국의 여러분들 중동 의존도 원유하고 LNG 중동 의존도를 보게 되면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의 강제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아쉬운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미국이나 한국이 군함 보내준다는 것도 없고 유럽연합이 여러분들 개입할 의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한국은 원유 중동 의존도가 70%네요. 원유 북미 의존도가 10에 15%, LNG 중동 의존도가 20에서 25%. 그지? 그러니까 미국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제 트럼프의 SNS에 돈 대라는 이야기가 통행료를 대라는 거가 전쟁 치료에서 여러분들 개방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AI를 이렇게 다루보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AI가 확장된 두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extended brain이라는 개념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확장된 두뇌. 이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왔네요. 여기에 야르치란 분이 아마 오픈 AI나 뭐 이런데 핵심적인 AI 개발 담당 연구원 같습니다. 여러분이 클로드하고 오브시디안을 이용해 가지고 두 번째 브레인을 만드는 방법
대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클로드와 옵시디안을 이용해서 매일 더 똑똑해지는 AI 제2의 두뇌를 만드는 방법. 평소에 항상 가져왔던 생각을 적어 놓은 겁니다. 두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개인이. AI 에이전트가 확산이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수십 개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를 여러분들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CEO가 나와서 우리 회사는 100배 1000배 정도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업 문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미 현실에 적용해가 여러분 생산성을 올리는 젊은 분의 이야기를 오늘 만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또 해볼 그런 능력이 지금은 아직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섭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440만 명이 본 겁니다. 440만 명이. 그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440만 명이 이런 이 AI 연구소의 연구원 글을 본 겁니다. 남긴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클로드를 구독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신 분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클로드 아니고 다른 걸 하더라도 연결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440만 명이 본 겁니다. 440만 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여력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르치십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오픈 AI나 엔스로픽사에 근무하시는 아주 젊은 분입니다. 동양계 인물입니다. 시퍼런 사람입니다. 한 20대겠죠. 친절하게 강연하는 겁니다. 35분짜리. 이 뭐 대학 갓 졸업하신 분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클로드와 옵시디안을 이용해 매일 더 똑똑해지는 제2의 두뇌를 만드는 방법, 완벽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분산된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서 엔스로픽사의 클로드가 읽고 연결하고 성장시키는 AI 제2의 두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옵시디안은 모든 노트를 자신의 컴퓨터의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하고 클로드는 그 전체를 읽고 자동으로 정리 연결해 주는 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데는 하루 저녁이면 가능하고 한 번 구축하면 매일 더 똑똑해지는 개인 지식 시스템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텍스트 파일로 되기 때문에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모델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해가지고 클로드 데스크를 설치하고 옵시디안을 설치하고 클로드와 옵시디안을 연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전에는 클로드가 탭을 닫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전체 삶과 직업을 기억하는 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매일 더 똑똑해지는 완전히 당신 소유의 AI 제2 두뇌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 오래 살면 얼마나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친절하게 여러분 이걸 사례 이걸 또 이용해가 여러분 젊은 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본인이 소개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거. 이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 젊은 분이 여러분들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를 키운 엑셀레이트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사업에 사용하는 정확한 AI 제2의 두뇌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게리 텐입니다.
게리텐은 현재 Y 콤비네이터를 운영합니다.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를 비롯해 5,000개 이상의 회사를 탄생 중인 스타트업 공장입니다. 그는 또한 14만 6천 페이지 규모의 AIJ의 두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팅이나 이메일이나 노트를 잠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흡수하며 이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이분이 아마 게리텐이라는 분이 뭐예요. 게리텐. 아주 젊은 앳된 분이네요.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들어가셔서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죠. 확장된 두뇌가 핵심 포인트일 거다 그렇게 했는데 확장된 두뇌를 여러분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여기 이런 밑에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뭐 거의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에어비앤비를 이런 운영하시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은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잡해야 할 거 없고 그냥 레벨 1 수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더 고도로 올라갈 거 없고 레벨 1만 1단계 정도만 완성해도 여러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공병호 TV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 변화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구현해 가지고 효과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 투자 섹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재무적 요새